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이어갔는데 오히려 또 우량주들은 하락했죠. 네. 특히 그동안에 다소 부진하다, 약세다라는 평가를 듣던 S&P 500이 먼저 이 연간 수익률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네. 아직 나스닥과 다우는 연초 이후 아직은 마이너스인데요. 간밤 3대 지수 이제 희비를 가른 건 엔비디아와 유나이티드 헬스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휴메인에 블랙웰 18,000개 납품하기로 결정하고 또 사우디가 대규모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또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5% 넘게 급등했고요. 주요 반도체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나이티드 헬스는 원래 실적 전망을 철회하면서 17% 넘게 폭락을 했고 그래서 결국 다우지수의 하락을 주도하고 말았는데요. 국제시장과 외환시장은 증시에 비해서는 다소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양상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2,600선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이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기회 요인이 될 것이고 반대로 또 미국의 보험사들에게는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주요 반도체주 강세가 좀 이어졌는데 글쎄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 타임이 끝난 후에 또 하우머니에서는 어제 국내 증시 장 마감 후 발표된 유상증자, 또 경영권 분쟁 우려 등에 대한 소식들을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S&P 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을 사야 될 때라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최근 연일 미중 무역 긴장 완화 소식이 나오고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과의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등 계속해서 대형 호재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실제로 트럼프 푸시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늘은 CPI까지도 잘 나와주면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뛰어 올랐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폭락하면서 오늘 0.64% 내렸고요. 반면에 기술주 비중이 높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2%, 1.61%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인 빅테크 기업들은 일제히 급등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길에서 나온 호재들이 주가를 밀어 올렸는데요. 오늘 엔비디아는 사우디에 블랙웰 18,000개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장중 6% 넘게 뛰면서 시총 2위에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막판 상승세가 소폭 줄어들면서 다시 3위로 내려앉았고요. 반면에 애플은 오늘 1% 넘게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인력의 3%를 감원한다는 소식에 오늘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와 브로드컴이 오늘 강한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길에 동행해서 로보택시 사업 구상을 내놓은 데 힘입어서 오늘 5% 가까이 급등했고요. 오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에서도 사우디 수주 잭팟에 성공하면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자 브로드컴도 오늘 4.89%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의 주요 지표였던 CPI 보고서도 살펴보면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는 모두 대체로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헤드라인 CPI는 2.3% 오르면서 2021년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0.2% 오르면서 전망치 0.3%보다 낮았습니다. 또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도 전년 대비로 모두 전망치와 직전치에 부합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예상치보다 작았습니다. 이번 4월 CPI 지표부터는 트럼프의 관세 효과가 담겼을 것으로 전망됐었는데 여러 항목들에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내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파죽지세로 올랐던 달걀값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식료품 물가지수가 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영향에 휘발유 가격도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그 밖에 중고차와 의류비, 항공료 등도 안정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영향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이 관세 인상 전에 미리 재고를 비축해놓아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본격적으로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정책 효과의 시차를 감안하면 약 6월에서 7월부터 관세 영향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자 시장에서는 오히려 CPI 발표 이후 연준의 금리 동결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이 9월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6월은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됐고요. 7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이제 63%까지 올랐습니다. 그나마 9월 인하 확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어제보다는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오늘 양호한 CPI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크게 완화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해져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이번 CPI 지표도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지 않은 만큼 흐름을 뒤엎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0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올랐고요. 2년물 금리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어제 급락했던 금은 다시 하락세를 딛고 반등했습니다. 주요 지지선이 3,200달러인 만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영향인데요. 오늘 금 선물은 0.79% 오르면서 온스당 3,253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한편 오늘 유가는 또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CPI가 잘 나온 데다가 제네바에서 나온 통상 협상 결과 외에도 어제 미국이 중국의 소액 수포 관세를 대폭 낮추고 또 중국에서도 보잉 항공기 인수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계속 완화되는 흐름을 보인 것이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또다시 압박한 것도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78%, 2.57% 오르면서 한 달 내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벨 18,000개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출범한 AI 기업 휴메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칩은 사우디 현지에 건립되는 5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방문 일정 중 이뤄졌는데 이 주요 외신들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AI 칩을 확보하려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했고요. 이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5% 넘게 올라 시총 3조 달러를 다시 찍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조 조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체 인력의 3%를 줄일 예정인데 약 7,000명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번 감원은 10,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 2023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사측은 실적 호조에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조직 개편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지난 1월을 비롯해 매년 성과에 기반해 소규모 구조 조정을 이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번 조치는 성과와는 무관하게 불필요한 관리 계층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직 구조를 축소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우리 기업 소식도 살펴보죠. 블룸버그의 보도인데요. 삼성전자가 유럽 냉난방 공조 전문기업인 플렉트그룹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인수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고 회사 가치는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우리 돈 최대 2조 8천억 원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계약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인 한만을 통해 인수합병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는데 업계선 인공지능과 로봇 등 신사업 분야를 위해 추가 M&A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 기업 소식도 하나 더 살펴보죠.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셀을 발표했습니다. 리튬 망간 리치 LMR로 불리는 이 차세대 배터리셀은 오래전부터 연구가 이뤄진 방식이지만 수명이 짧아 실제 상용화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었는데 양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오는 2018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배터리셀은 대형 전기 SUV와 전기 트럭에 적용되는데 64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해당 분야에서 200여 개 특허를 확보해 놓은 등 기술 선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를 추진하고 나섰다 전했는데요. 이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온 우리 배터리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세액공제까지 종료되면 배터리 업계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일찌감치 주요 시장인 미국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고 세액공제 혜택으로 실적 부진 속 그나마 수익성을 방어하는 상황인지라 만약 조기 종료가 현실화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싹센다, 위고비에 이어 마운자로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이 뜨거운데요. 그런데 비만 치료제 여풍을 불러온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의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가 주목받았는데요. 최근 한국릴리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를 직접 비교한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2주간 투여한 결과 마운자로의 평균 체중 감소율은 20.2%의 반면 위고비는 13.7%였는데요. 마운자로 투여군이 약 47% 더 감소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의료진에게 포괄적인 비만 치료 계획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죠. 여러 호재들이 겹치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D&D 파마텍 26% 넘게 올랐고 펩트론 14% 가까이 올랐고요. 삼성당제약 8.5%, 대봉LS 5.28%, HLB 펩도 4.32% 시세 분출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연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전체 인구 30%인 1,500만 명을 넘는 반려인들을 공략하기 위해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의 반려동물 전문병원을 방문한 김 후보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반려동물과 유기견 문제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와 의료 서비스 강화를 10대 공약에 담았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파루 상한가 기록했고요. 이글벨 14% 넘게 올랐고 시젠도 9% 가까이 올랐고요. 우진 BNG 6.42%, 랩지노믹스 4.95% 강세 보였습니다. 정부가 로봇 관련 기술 중 하나를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해서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한 개의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신규 지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로봇 분야에선 최고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 제조 공정 기술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 앞다퉈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드는 것도 호재죠. 테슬라에 이어 우리나라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에 관련주가 연이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유진로봇 상한가 기록했고요. 시선AI 16.45%, BQAI도 13% 가까이 올랐고 시메스와 알체라 모두 8%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개별 기업 호재가 특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바이오 플라즈마 딥테크 전문 기업인 플라즈맵이 자사의 임플란트 표면 활성기 제품이 최근 유럽 CE-MDR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연합 및 CE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선 해당 인증이 필수입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플라즈맵은 17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 임플란트 시장을 직접 공략할 기회를 얻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더불어서 클래시스도 자사의 미용 의료기기를 바탕으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하반기에 차세대 마이크로니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낙관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호재 있었던 플라즈맵 상한가 기록했고요. 메가 ECS 12.42%, TNR 바이오팹 9.85%, 롯킷 헬스케어와 아이빔 테크놀로지 모두 5%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 소식에 앞서 뉴욕 증시가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기대만큼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는 전강 후약 장세를 보였는데 월요일장에서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호재를 선반영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관세에 가려졌던 2차 전지 쪽에선 악재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CPI가 양호하게 나왔지만 또 이게 지수 상승에 제한하는 요인이 될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되더니 결국엔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협상 안도 심리가 전 거래 일부 선 반영이 됐고 철회와 유예에도 과거 대비해서 높아진 관세에 대한 불편함이 시장 상단을 막았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기에서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오랜만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양시장에서 순매수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700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했는데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5월 들어서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9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개인 투자자도 1,36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600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8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에 5% 넘게 올랐었기 때문에 어제는 1.2%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3% 가까이 내렸는데요. 2차 전지주들이 지수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IRA 전기차 세액공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에서도 에코프로 BM이 3.4%, 에코프로가 1.57% 조정받았습니다. IRA 관련 내용은 뒤에서 증권가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제약바이오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관련 행정성명 명령은 제약사보다는 중개인과 유럽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알테오젠이 3.5%, 펩트론이 13.8% 급등했고요. 니가캔바이오도 2.78% 올랐습니다. 환율이 크게 뛰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환율 정유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3원 60전 급등하며 1,41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더 키우나 싶었지만 미국의 4월 CPI가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자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역외 환율은 1,417원인데요. 오늘 외환 시장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어제 2차 전지주를 끌어내린 건 미국 하원에서 IRA 전기차 세액 공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하원 세위원회의 안을 보면 전기차 세액 공제는 내년까지 유지가 되고 2027년에 폐지가 됩니다. 시한을 6년이나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같이 최근 6년간 미국에서 20만 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한 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업체에 지급하는 생산 세액 공제 AMPC 역시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이 단축됩니다. 그럼 K배터리 업체, 특히 미국에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우려를 이미 주가에 선 반영했기 때문에 AMPC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미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구매 보조금 폐지와 생산 보조금 유지라는 가정하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초안이라 가장 공격적일 텐데도 조정 내용이 1년 단축에 불과하고요. 현금 유입이 가장 필요한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이슈로 배터리 기업들의 적정 가치 하단 밴드가 무너질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키움증권도 만약 정책 세부 내용이 시장 컨센서스 수준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주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악재는 맞지만 주가의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수 있다는 리포트 내용도 체크해 두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재 컨퍼런스 SMC 코리아와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열립니다. 관련 주들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게임사들 1분기 실적이 일제히 발표되는데요. NC소프트와 위메이드, 펄어비스, W게임즈까지 게임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엑스게이트가 양자 내성암호 VPN으로 확대 가능한 퀀텀 VPN을 개발해서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보이자 관련주의 매수세가 올렸습니다. 오늘 장까지 강한 흐름 나타낼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관세 인하 훈풍이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는 강세를 보였지만 제약 대표주들 약세를 기록하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 떨어졌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5위권 종목 모두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반도체 쪽이 괜찮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오름세로 57,500원. SK하이닉스 이제 간밤에 엔비디아가 크게 뛰었는데 더불어서 2%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20만 2,5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48% 반등합니다. 31만 3,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광부업 수준입니다. 거래가 19만 6,9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알테오젠과 HLB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프리마켓에서는 크게 빠지는데요. 5.46% 약세로 32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은 상승불 켰습니다. 강보합으로 9만 8,900원이고요. HLB가 0.7% 약세로 5만 6,700원. 에코프로는 0.1% 오름세입니다. 4만 7천 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2%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8만 1,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오늘도 업종별 차별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악재에도 양호한 증권가 분석이 나오는 2차 전지 쪽 비롯해서 뉴욕 증시에서 급락한 제약 섹터 그리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도체 쪽까지도 흐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지금 90일 동안 이제 그 대폭 인하 소식 이후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와중에 또 간밤에 사우디아라비아 대규모 투자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고 네. 여기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휴멘시아 맞나요? 거기 데이터 센터 반도체 칩을 공급하겠다. 이건 바이든 행정부랑은 다른 기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니까 이것도 또 반도체주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었네요. 불과 뭐 몇 달 전까지만 보던 그림이나 장면, 네. 뉴스 화면하고는 많이 다르죠. 엄청 저는 달라요. 뭐 아마 어디 뭐 정민 앵커나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네. 수시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루스 소셜, 트루스 소셜. 그 이제 예. SNS에 어떤 또 내용을 올렸을까 점검하실 네. 텐데
사우디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 그 에어포스 원에서 내리는 그 영상을 짧은 영상을 또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저 보세요. 그림이 다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때는 저 내려오다가 또 넘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스러웠잖아요. 트랩 올라갈 때도 그랬고. 그리고 저 빈살만 왕세자하고 악수를 하는데도 존중하는 게 보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뭡니까? 그것도 악수를 통한 메시지인데 네. 이렇게 확 잡아 당겨서 아, 예. 한참 흔들면서 안 놔주잖아요. 예, 굉장히 악력이 좋아 보여요. 그런 부분인데 또 뭐 돈 많은 왕세자 쪽이라서 그런지 네. 정중하게 또 악수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저 그 말도 들리더라고요. 아주 리딩방을 차린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세력들 네. 월가에도 많을 텐데 네. 어디 워싱턴 DC에만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정파성, 당파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네, 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로켓처럼 치솟을 것으로 인플레이션이. 예, 근데 이번에 CPI 보니까 아니잖아요. 예, 공화당 지지자들은 아닐 거야 네.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월간의 공매도 세력들 트럼프 하는 게 시원찮아 보인다 내지는 아니야라고 했던 선수들이 지금 이른바 트레이드 페인이 나타나네요. 네. 고통스러운 거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질질 이제 끌려가면서 쇼스키즈가 계속 나오고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고. 네. 예. 예. 사실 지금 다우지수도 한번 살펴보니까 어제 다우만 빠졌는데 꼭 유나이티드 헬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30개 종목 가운데 네. 15개 오르고 15개 빠졌네요. 네, 네. 그런 식이니까 빅테크 쪽에서 상당한 지금 쇼카바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 사실 그동안 빅테크 고평가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많았었고, 예, 네. 때마침 이제 미중 관세 전쟁으로 직격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뭐 이제 주가 하락에 베팅한 그런 세력들 같은 경우는 뭐 네. 빠르게 다시 매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뭐 매크로부터 좀 체크해야 될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메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예. 또 일주일 사이에 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약간 색깔도 좀 달라진 느낌이고 극과 극을 오가고 있습니다. 극과 한 주 동안 어떤 느낌이셨어요? 시장 흐름 미국 쪽. 일단 정말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음. 예, 다행이다. 이제 사실은 미국과 중국 전 세계 글로벌 그러니까 G1, G2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그 규모가 둘이서 사실상 그 한 달 동안 금수 조치를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정상화 시키고 90일간 관세를 인하해서 협상이 임한다는 거. 그래서 그나마 좀 숨통을 튀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우리 이제 사실 투자자들이나 전 세계 실물 경제 입장에서도 그나마 조금은 숨통을 트이는 또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에 있고 다만 기왕 하는 김에 그냥 빨리 협상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뒤를 좀 많이 좀 남겨둔다는 느낌. 그런 측면에서는 이 90일간이 이제 뒤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이제 그 우리가 여전히 이제 긴장을 놓을 수 없고 그걸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게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어쨌든 절반은 정말 다행인데 네. 지금 이후로부터는 협상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 트럼프 관세 이전에 진행되던 큰 흐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부각되는 우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국의 예산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큰 이슈의 그 자리 바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이후에 뭔가 지금 자산군별로 가격 흐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다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자산군별로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예, 사실은 이제 5월 12일이 큰 변곡점이죠. 예. 주말 동안 협상 잘 됐다고 얘기했고 우리나라 장중에는 그걸 못 봤고요. 맞아요. 장 끝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 열리기 전에 이제 사실은 그 Q&A 하면서 스위스에서 이제 발표가 됐죠. 국채인가 90일 동안 그러니까 기존의 145%를 30%로 낮추고 뭐 중국도 120%를 뭐 10%로 낮추고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연초 이후에 가장 성과, 저건 하루입니다. 5월 12일 전 세계 하루의 이제 성과인데 확실히 보면은 맨 왼쪽에 보면은 그 사이 제일 고생했었던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자산군 중에.
제일 그 사이에 연초 이후에 가장 좋았던 금 가격이 확실히 네. 많이 빠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에서 위험자산 선호로 확실히 좀 뒤바뀜 예.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그 것은 5월 10일 하루 동안의 움직임이죠. 예, 근데 네네. 마치 네. 하루 동안 움직임 마치 몇 개월 정도 글쎄. 움직임처럼 큰 대별이 됐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중간에 달러 지수는 여전히 한 정중동. 이게 딱 지금 가만히 중간쯤에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주가도 보시면 확실히 미중이 그 사이에 싸웠기 때문에 아하. 미중이 이제 어쨌든 서로 화해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주가가 앞서거니 하면서 제일 좋은 성과를 확실히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거기에서 조금 소외됐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봐야 될 거는 미중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에서 기존보다는 좀 나은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의 마지노선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지금 협상 중이고 예. 영국은 했지만 영국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사실은 거기는 원래 애초에 상호 관세 10%밖에 안 되던 예,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메인 디시가 아니고 사실은 메인 디시가 아니고. 예, 진짜는 이제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 사실 EU, 중국인데 중국은 이제 앞으로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적어도 10%를 마지노로 놓고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25%고, 그다음에 일본 24%고, 뭐 유럽도 한 20%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10% 이하로는 절대 못 내려가고 적어도 그 위에서 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우측에 이쪽에 있는 나라들, 앞으로 협상을 앞두고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사실은 그런 그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관세 합의 요 시점 일단 90일 이후에 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데 왜 자꾸 크리스마스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게 농담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게 이제 특히 중국으로부터 갖고 오는 것들 중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저도 제목을 크리스마스 동심이 네. 이번 그 트럼프 관세 협상을 이끌었다 이제 그렇게 저도 이제 한번 재미삼아서 이제 잡아봤는데 예. 결국은 이게 제가 재밌는 차트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네네. 이게 보면 연간 수입을 하는 흐름이 늘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중에 장난감,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그 크리스마스 용품, 불꽃놀이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 불꽃놀이는 거의 100%를 다 중국에서 갖고 오고요. 네. 크리스마스 관련된 장식품 같은 것도 거의 90%를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오는데 1, 2, 3, 4월 달에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엄청 땡기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하얀색 선이 지금 딱 4월 정도까지인데 사실은 5월, 6월 서서히 지나서 7, 8, 9, 10을 제일 많이 갖고 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금수 수치가 지속되면 네. 사실상 거의 145%는 못 갖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저렇게 되면 상황 자체는 올해 사실은 크리스마스 용품을 수입하는 게 거의 살짝 금지되는 거랑 마찬가지. 없어서 이제 왜냐하면 저걸 갑자기 어느 나라 가서 갖고 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들의 동심 파괴를 막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월마트를 포함한 미국 소매업체 CEO들하고 한 2, 3주 전에 만났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엄청난 그 압력이 가해졌죠. 이대로 놔두면 한두 달 후에는 진열대 텅텅 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연말로 가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쇼핑 시즌이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용품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 용품을 포함한 각종 그런 쇼핑 물품들을 그때 여름에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안 해놓으면은 뒤가 이제 하반기가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서로 일정 물러서면서 그리고 중국도 좀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재고 축적을 위한 시간 벌기도 미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90일 동안 그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사실 이제 이런
업체들, 이제 소매업체, 유통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빠르게 수입해서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3월 달까지 해서 1사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재고 규모가 대차 대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재고 일수를 보통 계산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평상시에 그러니까 보통 근데 우리 코로나 때 보면 없어갖고 재고 축적이 없어서 네. 급감을 해서 제일 낮았었던 게 이제 저 아래쪽의 레벨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게 언제 코로나 끝날지 모르니까 재고 일수를 좀 늘려놨다가 이후로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보시면 역대급으로 다시 낮은 재고 그러네요. 일수로. 오.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재고를 많이 가지면 딴 게 아니라 마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이제 안 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의 기업들은 최적화돼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계속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멈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SOS를 친 것만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정 부분 화답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한번 순서가 좀 뒤죽박죽일 수도 네네.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CPI가 나왔는데 CPI. 한번 봐주셔야죠. 네. CPI요. 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달 수치는 시장의 예상 정도 수준, 헤드라인은 조금 더 좋게 좀 낮게 나왔지만 코어 CPI, 그 근원 CPI는 2.8% 전년 동월 대비,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0.24 뭐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월 달은 실제로 그 관세 수입의 압력이 그대로 반영됐다기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목요일 밤에 발표되겠죠. 지역 연은에서 발표되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PMI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예, 필라델피아 예, 쪽 제조업 예. 지수. 그러니까 각 지역 연은에서 발표하는 리치몬드 뭐 이런 데서 발표하는 PMI에서 기업들이 뭔가를 사와서 팔아야 되니까 예. 뭘 사오는 가격을 지불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지불 가격이 저기에 보시면 이제 분홍색으로,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예. 이걸 3개월 앞으로 좀 당겨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CPI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어도 올해 1, 2, 3월 달과 관련된 제조업체들의 평균 지불 가격은 보시면 완전히 급등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비싸게 좀 사온다. 예. 그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 예. 아마 이번 4월 달 것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2, 3개월 후 시차를 두고 CPI는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재고가 갖고 있으니까 선입선출로 그전에 싸게 사온 거는 비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싸게 사온 건 싸게 파는데 이후에 비싸게 사온 거는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기업들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효과를 보는 게 아까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6, 7월, 빠르면 5월 하반월 정도부터 그 가격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준이나 이런 데에서 7, 8월까지 좀 봐야 된다. 좀 보고 가야 된다는 건 현재의 물가. 어제 트럼프는 또 한 번 얘기했던데 이 맨날 늑장꾸러기 파월. 맞아요. 뭐 레이트 예, 파워. 예. 예, 제가 좋게 표현해서 늑장꾸러기지. 예. 이게 맨날 늦는 지각생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예. 사실은. 네. 그런데 어쨌거나 연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현재 이 상황이 우상향으로 CPI가 다시 지금 7월, 8월로 갈수록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선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기는 여전히 어렵다. 앞에서 뭐 계란 가격이 있지만 계란 가격이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머지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어쨌거나 그러고 지금 사실은 여전히 지금 중국 거를 30%로 낮췄다 하더라도 예.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5월 12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계산을 해도 미국의 관세 레벨은 매우 높은 연초에 비하면 매우 높은 현 네.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0% 같은 경우는 거의 펜타닐 관세 20%가 포함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펜타닐 부분이 해결되면은 다시 양측이 동등하게 상호 관세는 10%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펜타닐에 대한 페널티로 전체 20%를 붙여놓은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펜타닐 갖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뒤로 밀어놓은 지금 34%니까 지금 상호관세 10%만 남기고 23%는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145에 가기 전에 중간에 뭐였냐면 기존에 펜타닐 20% 네. 붙이고 4월 2일 날 발표한 게
중국은 34%를 추가한 거거든요. 뭐 다 합치면 원래는 54여야 됩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서 10%만 남기고 20 더하기 상호관세 10 해서 30만 지금 네네네. 내려와 있는 거고 예. 아까 말씀드린 24% 상호관세에서 10%를 뺀 34에서 10을 뺀 24는 이걸 3개월간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펜타닐을 일부 그걸 줄이더라도 여기 24가 아직 협상의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10으로 중국이 완전히 내려간다?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기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 사실은 이래서 그래갖고 지금 어쨌거나 지금 30으로 내쳐왔는데도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5번 차트로 가봐 주시면 5번으로 보면은 연초 대비 지금 실효율이 16.4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전에 지금 145 할 때 그때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예일 대학의 버젯 그 연구소, 그러니까 미국의 예산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일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데 5월 10일 이전까지가 거의 18%였으면 이번에 5월 12일 이후에 30% 낮췄을 때도 16.4 정도가 지금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2.5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16.4가 지금부터 쭉 지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협상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저게 이제 유예되거나 뭐 이런 거 다 반영하면서 이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느낌은 엄청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145 얘기하다 30 하니까 엄청 내려온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어쨌든 수입할 때는 연초에 2.5 내다가 지금은 16.4를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꽤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은 수입세를 내고 있는 것만은 여전히.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대표님, 네. 와 깜짝 놀랐네. 왜요? 지금 X축을 갖다가 확대해서 보니까 저 관세율 저 확 치솟을 때가 1800년대네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는 옛날에. 예, 이게 사실은 이 세계화라는 게 네. 시작된 게 정확히 그러니까 본격화된 게 1945년도에 브레튼 우즈 이후에 이제 시작됐었고 가트 뭐 이런 게 돼 있었고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1985년도 90년도 이후부터 세계화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전에는 소위 이제 그 중상주의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했었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저러면 안 돼. 각자의 나라가 잘하는 거를 제일 싸게 많이 생산해서 교육을 해갖고 전체의 그러한 효율을 높이면서 전 세계의 웰페어가 높아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자유무역 네. 시장의 그 효과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다시 1900년도 이전 수준으로 사실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중상주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다들 지금 이번에 엄청 그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 그래프상으로 봐서는 실효 관세율이 1945년 저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살짝 오른쪽 오니까 1940년대 시작이 되는데 45년 2차 대전 이후 뚜두둑 떨어지던 저 실효 관세율이 지금 전후 최고치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워낙 그 전에 한참 긴장하고 있다가 살짝 풀어주니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아직은 사실 끝난 게 아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산안 통과시키고 감세를 해야 되면 정말로 돈이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규모의 이제 미니멈 10%의 플러스 알파에 사실은 그 관세 수입이 트럼프 입장 머릿속에는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전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때처럼 옛날 수준으로 완전히 되돌아간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관세 정책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이끌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간밤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1조 달러 투자 소식도 그렇고 또 세계 나라별로 지금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럼 예. 여기서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고 반대로 또 자국의 그런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나 AMD한테는 수출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이전 바이든과는 다른 행보인 거고, 그러니까 뭔가 자국의 기업들한테 유리한 쪽은 열어주고 여기다가 중국에 대해서는 또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개방을 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지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얻어내는 그림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근린 궁핍화, 이웃 나라들을 거지를 만들어서 나 혼자 잘 살겠다. 이거 진짜입니다. 예, 예. 그 전략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 당시에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라는 게 딱 네, 그거거든요. 네, 그래요? 그 이전이. 예, 네. 말씀드린 거 보면은 네. 그 미국 이렇게 좋아지면 우리가 뭐가 좋아지냐고 있죠. 우리나라는. 예.
예를 들면 예. 뭐가 좋아지냐 이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관세란 거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 관세는 누군가 내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예. 갑자기 없던 예. 세금이 생긴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래서 결국은 자국이 내든 해외가 내든 내긴 누군가 내야 되는 세금이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래서 그 엄청난 몇백 년간의 고민을 하다가 최근 한 4, 50년간에 그러면 안 돼라고 전 세계가 합의를 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서 나 혼자 잘 살래. 이상하로 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사실은 이 트럼프의 이 방향성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한 거냐에 대한 고민도 미국 내에 분명 많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90일 동안 중국은 뭘 대비할까요? 그동안 이제 중국은 뭐 일기 때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뭔가 그 뭐라고 할 때가 수출 다변화를 꽤 했고 예, 워낙 제조업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출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90일 동안 어떤 대응을 할지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의 수출 데이터는 3월 달까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수입 데이터는. 네. 미국은 한 달 조금 넘게 후에 네. 발표되니까 네. 워낙 네. 큰 나라다 보니까. 근데 중국도 큰 나라인데 신기해요. 중국은 우리처럼 거의 바로바로 발표가 하거든요. 아, 바로. 예, 그래서 4월 달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업데이트해서 갖고 와봤는데 생각보다 4월 달 중국의 총 수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월비 8% 이상 여전히 증가를 했고요. 전월비 0.6%니까 사실은 8%대를 여전히 유지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4월 2일에 그 고관세 부과한 시점인 그 맞습니다. 이후 데이터인 그렇죠. 거잖아요. 4월 내, 4월 한 달간. 예. 그러니까 근데 상당히 이제 중국 수출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미국 향은 보시면 마이너스 21%나 줄었어요. 미국은 줄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 상당히 수출 많이 하는데도 예. 저게 줄었으니까 의미인데 그 물량을 어딘가로 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 그대로 했는데 그것이 보면 아래에 보면 유럽도 늘긴 했는데 아세안 쪽이. 아세안이 21%나 그대로 증가를 해서. 숫자가 같네요. 그렇죠. 미국 갈 걸 그냥 아세안 거쳤어요. 근데 맞습니다. 라벨만 가리했구만.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라벨 가리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고 또 내지는 제 생각에는 덤핑도 있을 겁니다. 덤핑. 저가로. 왜냐하면 아마 그 의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4월 달에 그 중국의 의류 업체들은 80% 90% 할인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좀 막히니까 그걸 거의 8, 90% 국내에다 싸게 그냥.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짜리면 10만 받고 이제 파는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덤핑 물량도 저 안에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주변국한테는 또 안 좋죠. 왜냐하면 그렇죠. 주변국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예. 싼 물건이 마구 들어오면 덤핑으로 내게 안 들어오니까. 팔릴 거잖아요. 예, 사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분명 문제가 돼서 저도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진열대 텅텅 비는 거에 대한 어린이들의 동심 파괴 이슈도 있고 네.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일자리 파괴 이슈도 있고 양쪽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90일간 어느 정도로 좀 그러니까 낮춰서 금수 조치를 풀고 어느 정도 서로 거래는 좀 하고 재고 쌓을 수 있는 기간은 갖고 가자. 그다음에 중국에 쌓여 있는 재고도 좀 해소도 하고. 근데 다만 90일 이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더 진행될 것 같고요. 둘이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다 숨겨놨어요. 아, 지금? 예.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아까 봤던 AI 칩.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AI 칩에서 어제 엔비디아가 올라간 게 뭐 사우디나 이런 쪽에 네. 기존의 바이든의 AI 칩 수출 규제를 철폐한다. 네, 맞아요. 이 얘기를 해석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까보면은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나라별로 열어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라별 협상에 쓰기도 협상에서, 하겠지만 예, 예. 적어도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빼놔서 그러니까 가장 큰 자기의 그 바게닝 칩은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규제 요거고요. 중국은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던 히토류 수출 규제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90일 동안 하면서 양쪽의 아킬레스건 제일 아파하는 분야가 뭘지에 대한 고민으로 요 카드를 뒤에 숨겨놓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우리 이거 여전히 할 거야, 이제 유전히 규제할 거야, 이제 이 얘기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국이 중국이 저렇게 할 거라는 뭐 진짜 제일 느낌 오는 게 이제 택깔인데 저거 할 거 뻔하게 알고 그때 이렇게 4월 2일 날 발표했던 것 중에 상호 관세율 제일 높게 두드리 맞은 데가 캄보디아 49% 아닙니까? 네. 그래 저 거쳤다 올 거 알고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간 게 보니까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이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저쪽으로 태국. 빠져나가 네, 있는 네, 게. 근데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택 가리. 예, 그러니까 느낌은 그 표현이 제일 느낌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산지 표시를 이제 예, 쓱 바꾸는 예, 건데 예. 제가 그때 더 이코노미스트인가 거기에서 계산한 걸 보니까 전체 물량이 한 10%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가 네.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항구에 내려서 이걸 또 공장으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바꿔갖고 또 다시 그러니까. 실어서 또 보내야 되니 그게 그것도 참-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예, 싼 것들은 그러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체 물량의 10% 미만이다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덤핑 물량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씩 저희 안에 태무 반품 시켜놓으면은 안 가져가요. 그게 더 싸. 가져가는 게 더 비용인 거죠. 가져가는 게 비용이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옛날에 그 중국 스마트폰도 한번 써봤는데 뭐 고장났다 그러니까 그냥 새 걸로 바꿔주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려니까 돈이 더 드니까 차라리.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써보려고 다양하게 써봤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 지방연방은행에서 얘기하는 제조업지수에서의 지불 가격 그거하고 CPI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괴리가 나오는데 과거 추세를 본다면은 둘 중에 얘가 꺾이든지 CPI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것은 뭐 연준 같은 그런 중앙은행 입장에서 또 이렇게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체크할 텐데 네. 좀 더 보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일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내려줘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버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안에 뭔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낮출 예,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워낙 지금 연방 이자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금리를 낮춰주길 바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연방, 그러니까 그 아까 봤었던 우리 지불 가격 올라가는 것도 봤지만 사실은 이게 고빈도 데이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빈도 네. 데이터. 네, 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도 이번에 또 보니까 이 고빈도 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그 미국의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의 아마존 같은데 월마트 네. 이런 온라인 쇼핑 하는 제일 큰 데 한 데를 포함해서 한 27만여 개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갖고 가격 지수를 만들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6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미국의 온라인 매장의 원산지별 가격 추이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는 거, 저 아래쪽에 있는 게 캐나다, 멕시코고요. 지금 파란색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게 미국 내에서 생산한 거. 그다음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보면 그러니까 붉은색인데 완전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것이 그 가중 평균을 해보면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게 전체 물량의 60%가 보통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지금 미국에 이미 4월 달에 내내 그 고빈도 데이터에 의하면 온라인 매장의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아까 선입선출이니까 이것이 5월, 6월 갈수록 저 가격은 계속 또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지불 가격이나 지금 현재 고빈도 데이터에서 그 가격이 반영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걸 보면 5, 6월 달에 미국의 전반적인 그 온라인 매장에 살 수 있는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 연준이 더 지금 물가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자고 하는 말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래프를 보니까 왜 아마존에서 가격표에다가 괄로 열고 요중에 관세 때문에 오른 부분이 요만큼의 괄로 표시하고 싶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조스한테 전화 한 통 때리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했던 그런 이유가 보이네요. 맞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지금 요즘은 고빈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최근의 흐름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8시 54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0.48% 상승 예상되고요. 2,62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반면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73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7,3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3%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5%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 행보가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호가는 20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폭 하락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는 99만 8천 원. 현대차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기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3,7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3,600원. HD 현대중공업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가 41만 2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시가총액 9위로 내려온 상황에서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0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3.5%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 호가에서는 다시 좀 하락이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33만 1천 원이고요. 그밖에 에코프로비엠, HLB 보합 예상되고 에코프로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6,75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휴젤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펩트론이 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5,700원. 클래시스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가 6만 5,9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가 1.6% 상승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4분여 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호가로 놓고 봤을 때는 양시장 혼조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호가도 또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아랫단 가격에서 매수를 걸어놓으면 뭔지 아시잖아요. 네, 이게 참 허수가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또 개장 조금 열어봐야 돼요. 참고 사항일 뿐인데 네. 오늘 그래도 뭐 코스닥은 요즘 뭐 저도 뭐 맨날 차트 타령하는 접니다만 코스닥 안 쳐다본 지 오래됐고요. 네. 지수하고 상관없는 시장 네. 돼버렸고 코스피는 그래도 저 정도 상승은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 오늘 날인데. 반도체주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궁금해져요. 궁금하죠. 왜냐하면 네. 근데 왜냐면 어제도 보면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삼성전자는 보니까 뭐 상승폭 다 반납한 상황이고 이게 확실히 AI 반도체 칩 그 수익 여부에 따라서 지금 주가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그렇고 그리고 방산만 해도 그래요. 미국도 네. 보면은 팔란티아 테크는 날아가는데 무슨 뭐 로키드 마틴 뭐 이런 쪽 보면은 또 안 그렇거든요. 그동안에 그쪽도 방산주 그렇죠. 많이 올랐다가 팔란티아 테크는 그냥 AI 국방이지 AI 국방인데. 방산이라 보기는 좀 힘들고. 오늘 수요일인데 그때 월요일 오후에 머니쇼에서 제가 팔란티아 테크 그때 뭐 월간 차트, 주간 차트 네네. 띄워놓고 이거 뭐 이중 천정이 있는데 이거 열면은 뭐 날아간다. 열면 가는 네. 거죠 했더니만 아니 이틀 만에 열어버렸네요. 와, 대단합니다. 야, 그러니 그리고 아직도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그거 해요. 저 뭡니까 조심스러운 뷰가 자꾸 이렇게 보도가 된다는 얘기죠. 진짜 그거 할 때는 뭐 CNBC고 마켓워치고 네. 뭐 할 것 없이 유튜브 할 것 없이 네.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전부 막 다 좋다고 할 때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가 고점일 때가 많고. 예. 예. 근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좀 찝찝해.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그럴 때 하는 보면 그걸 갖다 시장이 스물스물 올라가죠. 잘 가더라고. 그때는 스물스물. 그 약간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잖아요. 예.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 SBS 비즈의 패널분들 중에서 이제 송재경 대표님도 이제는 그냥 뭐 집 팔아서라도 한번 들어가시죠 하는 소리 하고 거기다가 저까지 맞장구를 치면은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맞죠? 근데 대표님 언제 시장 이제 진짜 계속 갈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요? 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네. 저는 예측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 그런 식의 예, 이제 항상 대응을 약간 하는 좀 것이 목표지. 보수적으로 신중한 네, 뷰를 제시해 주셨기 저는 때문에 그러니까 꼭지까지 다 먹자는 절대 저는 그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잃지 않는 투자 예. 철학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지 소로스가 그런 멋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다. 맞을 때 더 많이 벌고 틀렸을 때 덜 잃어야 전체 합치면 늘 플러스를 내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진짜로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송 대표님 말씀이 아니고 조지 소로스가 한 그렇죠. 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믿으실 텐데 조지 소로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입이 중요하네요. 듣고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맞는 말이고 뼈 때리는 말입니다만 네. 지금 이렇게 물려서 고생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듣고 있으면 막 가슴이 저려 오겠습니다. 먹을 때 조금 먹으면 좋아서 막 털고 나오고 손실 났을 때는 어디서 나오는 그 초인적 인내력으로 지금
몇 달, 몇 년을 갖다 끌고 오면서 지금 뭘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데 그 말은 진짜 새겨 드려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길게 보면 반반인데 네. 맞을 확률, 틀릴 확률. 맞습니다. 예. 모처럼 맞췄을 때 제대로 길게 먹고 예.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1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다우 지수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S&P 500 특히나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 내에서는 반도체 섹터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1조 달러 투자 소식에 이어서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휴메이사의 엔비디아, AMD가 AI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한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이 두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은 이제 소액의 관세, 그러니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드 미니미스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CPI도 그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 출발입니다. 코스피가 0.58% 상승입니다. 2623, 코스닥은 약보합이죠. 731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갑니다. 지금 57,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3.5% 상승이네요. 205,5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3% 상승합니다. 313,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 떨어집니다. 993,000원이고요. 현대차가 약보합이고요. 기아가 0.3% 하락합니다. 93,3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47,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4% 상승합니다. 817,000원이고요.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상승합니다. 411만 1,500원. KB금융은 보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확실히 국내 증시 쪽 이제 조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보면은 미증시보다 한 발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제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약가이나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제약바이오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어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어제 반등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 알테오젠은 6% 떨어집니다. 32만 6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보합이고요. HLB가 0.3% 하락하고요. 에코프로 강보합권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0.8% 올라갑니다. 28만 2천 원이고요. 휴젤이 1.6% 떨어집니다. 지금 33만 9,500원. 파마리서치는 3.7% 올라갑니다. 41만 3천 원이고 클래시스도 또 올라가고요. 펩트론 많이 떨어집니다. 18만 3,900원. 리가캠바이오도 2% 약세죠.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이제 혼조 출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 흐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AMD 많이 올랐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 앞서 보셨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올라가고요. HBM 쪽 볼게요. HBM 쪽에서 지금 워트가 20% 급등합니다. 9,200, 9,3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YC캠도 3%. 이제 YC캠 같은 경우 유리기판 관련주로 더 엮이긴 합니다만 오늘 HBM 관련주 내에서는 HBSP 고영이 1% 이상 올라가고요. 이오테크닉스 소폭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미래반도체가 2.9% 올라갑니다. 14,950원. 테크윙도 2.8% 상승 중이고요. YC, DI도 각각 2%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PSK홀딩스가 39,250원. 지금 2.4%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모픽 반도체도 볼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2.9% 상승 중이고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네페스 아커도 각각 1% 이상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주가는 39,100원, 31,850원, 1,850원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도 흐름 좋고요. 오늘 글쎄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였고 오늘도 상한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분 매입 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호반그룹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한진칼 어제 상한가, 오늘도 지금 상한가 행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개별적인 이슈고 오늘 또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쪽 보게 되면 원전주 흐름이 괜찮아요. BHI가 지금 5.7% 상승합니다. 32,200원 선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5.7% 올라가면서 31,300원, 우진 2.3%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기술도 2% 올라가고 한전기술도 1.9% 상승 중이고요. 우진엔텍도 4% 강세고 금양 그린파워도 6% 이상 올라갑니다. G2파워도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 쪽도 좋아요. 태양광 쪽 그 S에너지가 지금 15% 급등을 하고 있고요. OCI 홀딩스도 7% 강세. 미증시에서도 그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거든요. 지금 한화솔루션도 8% 넘게 올라갑니다. 36,550원 선, 그리고 신성 ENG, S에너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6.9%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외국인 731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 53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830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320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2억 원, 77억 원 매도 우위고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는 많이 삽니다. 2,7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간밤에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는데 오늘 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2원 상승한 1,41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좀 올라가네요. 근데 현재는 바로 다시 또 하락? 그냥 네. 약보합으로 살짝 돌고 있네요. 네. 야, 그러니까 아니 저기 송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약가 인하 행정명령. 네. 예, 그거 참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그거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그 거대 제약회사들이 그 로비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우리 그쪽 미국도 그 행정명령 내고 나서 주가가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못 잡는 와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죠? 글쎄요,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좀 더 보긴 해야 될 네네. 텐데 일단 트럼프의 좌클릭 우리가 보통 표현 우클릭 좌클릭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책도.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좌클릭이라고 봐야죠. 가장 큰 두 네네. 가지인데 하나는 원래는 부자 감세에서 부자 증세로 초부자를 증세한다는 쪽으로 이번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 약가 인하. 원래 약가 인하는 대표적으로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민주당 쪽에 사실은 공약 쪽이거든요. 네. 뭐 오바마 케어부터 시작해갖고 예.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들어오면 약가 압력을 줘서 제약주가 안 좋다. 뭐 이제 이 일반적인 속설인데, 근데 지금 트럼프가 정말로 아주 공격적인 예. 걸 갖고 들고 나왔거든요. 이제 저희가 보기엔 두 가지 노림수인데 최근에 트럼프 인기가 안 좋잖아요.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졌죠. 엄청 안 좋죠. 예. 사실은 이 100일 지났는데 아마 제일 낮은 수준일 거예요. 아마 그 대통령들 중에. 그래서 좀 뭐랄까 좀 그 화해 제스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예산안 특히 이제 그 연말에 끝날 그 자기가 만들었던 감세안 그것을 연장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필요하려면 그러니까 재정 지출 중에 일부분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재정 지출에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거기 쪽에 소위 그 메디케어 쪽 이쪽 부분에 그 지출 그러니까 비중 그 예산을 줄이려다 보면 약가 인하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가 좀 전향적으로 얘기를 들고 나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해외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000원 하던 게 국내에서는 10만 원에 팔리는 것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최고 그러니까 제일 싼 전 세계에서 너희가 제일 싸게 파는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팔아 이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예. 그러니까 이 얘기이기 때문에 어. 어찌 보면 또 일견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제약사들한테 문제가 되겠죠. 특히 오리지널 예. 그 제약을 만드는 그러니까 카피드럭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할 텐데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아시아권에 카피드럭에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보면 오리지널 드럭의 가격이 이렇게 싸지면 카피드럭이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될지를 봐야 될 것 같지만 대전제는 정말로 미국민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감세안을 처리하기 위한 돈 벌기, 비용 절약하기 이 한 일환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세 쪽도 살짝 이렇게 의회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던데요. 이미 한참 진행되죠. 이게 네. 원래는 그래요? 8, 9월 달에 돼야 이제 연말에 글쎄, 가을에나 이제- 가서 들릴까 싶었던 뉴스인데 이건 왜냐하면 협상은 그 전에 미리 해야 되니까. 미리 해야 되고 이미 사실은 이 얘기는 서로 안들 내놓고 상원 하원에서 얘기하던 거는 이미 한두 달 전인데 네. 관세 때문에 모든 게 지금 가려져 있었던 거죠. 관세가 예. 워낙 맨 앞에 예. 문제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뭐 결정 날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런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8번 차트를 제가 그래서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미국 국채 CDS 그 소위 프리미엄 CDS가 이제 신용 그러니까 크레딧 디폴트 스왑.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 부도 뭐 수합 레이트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이 한 50 정도 넘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도에 이제 부채 한도 막 난리 한번 났을 때 그때 피크치고 지금 수준이 그 다음에 높은데 이것이 과거에 오바마 때 그때 뭐 맨날 그 뭐 1, 2년에 한 번씩 맨날 그 셧다운 뭐 정부 셧다운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부채한도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서 베센트가 얘기했던 것 중에 미국의 엑스데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엑스데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채한도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쓰고 나면 정부 예. 예산 쓰고 나면은 우리 지금 이제 우리 뭐랄까 거지야 이제 예산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채한도 예, 올려줘야 예, 돼. 예. 그게 이제 8월 초, 7월 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거와 섞어서 지금 예산안 처리를 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감세안과 예산을 합쳐서 처리하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출 줄이기는 어렵고 감세가 진행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대략 작년이 한 6% 정도였거든요. 네. 6에서 6.5 정도. 근데 지금 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걱정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세가 조금 지금 후순위로 물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EU와 관련된 미국 예산과 재정 적자와 관련된 얘기가 그 소위 이제 그 이러한 그 월가의 최대 화두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최근 며칠간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고 예,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예. 연결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들 실적 보면은 간밤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제 연간 실적 전망을 철회하고 뭐 CEO 사임하고 이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사실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면은 2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하향 조정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현황 자체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이던스를 원래 4분기 끝나고 내년도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보통 한 1월 말 2월 뭐 이때 하고 그다음에 1, 4분기 지나보고 이제 그걸 수정을 하듭니다. 우리 앞으로 더 좋을 거야 올해 아니면 나빠질 거야.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주는데 지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S&P 500 기업들 중에 2007년도 이후에 그럼 17년, 27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1, 4분기에 상향했던 비중이 평균적으로 41%였는데 이번에는 26%로 좀 낮아졌고요. 하향도 조금 낮았지만 비슷합니다. 18%에서 16% 평균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는데 제일 많이 는 게 뭐냐면 변경 없음입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야. 근데 이것이 40일에서 거의 60%, 58까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0개 기업 중에 60%가 우리를 일단 유지하는데 이것이 나 올해 자신 있어가 아니라 모르겠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철회는 더 심각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유나이티드 관련된 거기는 사실은 철회를 한 거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한 거를 유지하는 데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가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거를 그냥 유지하는 거야. 대신에 시나리오를 발표들 하죠. 네. 관세가 이렇게 유지되면 현재대로 가면은 이렇게 이익이 줄어들고 혹시라도 관세가 완화되면 이익이 늘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 발표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기업들도 향후 앞으로 나머지 그러니까 3개 분기에 대해서 뭐랄까 어느 방향성으로 갈 거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다행히 미중이 잘 협상을 해갖고 이것을 90일 안에 마무리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적어도 기업들이 그 사이에는 움직이지 않을 거란 얘기죠.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미국의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만
경기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어둬야 된다. 이유는 기업의 투자가 저 얘기는 기업의 투자가 줄 수밖에 없는 거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개별 섹터 얘기긴 합니다만 그 태양광 여쭤볼게요. 지금 원래 미국에서 그 태양광 기업들 세제 축소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하원에서 좀 완화된 그 축소안을 지금 보니까 초안을 발표를 했다라는 이유로 태양광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사실 태양광은 예. 대세거든요. 이제는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태양과 풍력 합치면은 석탄보다 훨씬 더 미국 안에서도 더 높아졌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신재생이 이미 그거는 바이든 중간 때 이미 넘어섰어요. 예,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석탄은 줄이는 방향은 다 맞거든요. 지금 네. 방향 때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석탄에 대한 이제 찬양들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왜냐하면 이거를 심지어는 공화당 지역조차도 사실은 이미 태양광이나 풍력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유치를 해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때려잡으면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실은 중간선거 앞두고라도 네. 그 지금 하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와 관련돼서는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트럼프가 원래 애초에 얘기했던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 때려잡기가 네네. 무조건 생각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의 또 하나의 반증이고 그나마 그래도 의회가 그러한 좀 역할을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세제 축소 그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예. 또 내주는 일부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한테 반대 의견도 낼 거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트럼프 이후의 세상은 또 신재생이 다 죽을 것처럼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미 그 소위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나요? 그 수준을 그 임계점을 넘어섰기 네. 때문에 그렇게까지 때려잡기는 쉽지 않다. 아, 이렇게 그래서 보셔야 될 오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라고 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니 저기 이거 오늘 혹시나 싶어서 계산해 보니까 나 S&P 500이 전고점이 뭐 사상 최고치이기도 한데 요거 한 4.5%만 가면은 전고점이고 나스닥은 6.3%만 더 가면 돼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요즘 같이 이렇게 지수 상승폭 하락폭이라면 요 사나흘 걸음인데 대표님 보시기에 요거 뭐 어차피 일에 나선 거 네. 전고점 찍는다. 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비싸거든요. 지금 4.5%인데. 그게 아니라 4.5 찍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뚫고 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추세적으로 이걸 올라갈 가능성은 이미 그 전부터 비싸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위에 분명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사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요즘은 3, 4% 움직이는 게 쉬우니까. 네. 근데 사실 지수가 미국 같은 큰 나라의 지수가 3, 4% 그좀 움직이는 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정상적인 건 하루에. 아니죠. 물론 그래서 찍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그 유지 가능하느냐. 아,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까 불확실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하면서 투자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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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간밤 뉴욕 증시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반도체주를 필두로 해서 0.7% 오름세 보여줍니다. 2,62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쪽이 미끄러지면서 0.5% 약세입니다. 728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 장 초반이지만 1,136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48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698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오는데요. 외국인이 56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22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85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기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생물공학과 가정용 기기 용품, 가스 유틸리티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반도체 섹터가 상승세 이어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오른 영향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신 AI 칩 18,000개 이상을 판매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5% 넘게 뛰었는데 이 소식에 관련 섹터인 냉각 시스템과 HBM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합니다. 냉각 시스템 관련주 다만 당 초반 대비해선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트가 15% 강세로 8,860원, GST가 3.24% 오름세로 거래가 19,110원입니다. KN솔이 2.6% 상승하면서 12,200원, 그 밖에 유니세문과 3S 역시도 2%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입니다. 역시 워트가 15.58%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한화비전이 7.23%, 6.59%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66,300원. YC캠이 4.51% 오름세로 23,15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미반도체가 2.35% 강세로 82,900원. SK하이닉스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3.27% 급등하면서 거래가 20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공화당이 공개한 세제 개편안이 예상보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파루가 상한가고요. S에너지가 14.8% 급등하면서 1,871원대 거래됩니다. 밖에 하나솔루션이 8.75% 강세로 36,650원, OCI 홀딩스도 8.6% 강세로 거래가 83,3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성파인텍까지도 7.68% 강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상승합니다. 엑스게이트가 양자 내성 암호 VPN으로 확대가 가능한 퀀텀 VPN을 개발해서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보인 영향인데요. 컴퓨터 관련주 내에서는 엑스게이트가 11.57% 강세로 거래가 8,825원이고요. ALT가 강세, 우리로도 2.35% 오름세입니다. 1,47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ICTK가 2.28%, IT S&P/NS가 1.8%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대표주를 약세로 주춤한 상황인데요. 반도체의 강세, 제약바이오의 약세, 업종별 차별화 현상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8,211선으로 소폭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의 공동 성명이 발표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연일 오른 데에 대한 부담으로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토픽스는 소폭 빠졌고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아식스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전반적인 패션 소비가 둔화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러닝 열풍으로 러닝화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업계는 소비 비축 국면에서도 러닝이 각광받는 이유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성비를 꼽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아식스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콜라보로도 주목을 받고 있죠. 이에 주가가 연일 좋은 흐름 보이면서 일합개미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4위와 3위는 모두 니케이 지수의 수익률을 반대 방향으로 2배 따르는 ETF들입니다.
지난주 니케이 지수는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로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합의를 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여기에 또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에 합의하는 등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봉합되면서 앞으로 예정된 미일 무역 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지수가 강세를 보이자 향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란 관측에 일학개미가 매수 우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2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파격 합의에 이르면서 달러 가치가 올랐습니다. 향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바이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미중 합의 소식 이후 달러엔 환율은 무려 156엔대까지 올랐죠. 이후 다시 내려가긴 했지만 현재도 147엔대로 141엔대까지 떨어졌던 때보단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엔저에 일학개미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닛산입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결국 10,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원하기로 했는데요. 이전에 발표된 9,000명 해고에 더해져서 총 2만 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이는 회사 전체 인원의 15%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닛산이 예상보다 판매량이 더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닛산은 지난달 하순 2024년도 적자가 역대 최대인 7,500억 엔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력 시장인 미국에선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새로운 차종 투입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또 중국에선 전기차 경쟁 등에 밀려 판매 대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닛산은 키타 큐슈에 짓기로 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도 전면 철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본 제조업 전반적으로 실적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제조업 순이익 합계가 전년 대비 2% 줄면서 2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는데요. 미국과 중국에서 판매 부진이 지속된 자동차 업종과 또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에 영향을 받은 철강 업종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순이익은 20% 넘게, 철강은 30% 이상 감소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판매 인센티브 부담이 늘고 중국에선 현재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 공세가 거세진 것도 부담입니다. 반면 생성형 AI 관련 산업들은 성과가 돋보였는데 특히 전자기기 업종의 순이익은 20%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도 자동차 업종의 부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 순이익이 35%나 급감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도요타는 실적 발표에서 2024 회계연도에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년 만에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올해 4월에서 5월엔 1,800억 엔의 이익이 줄어들고 나아가 2025 회계연도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엔화 강세 등의 환율 영향으로 7,450억 엔 정도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도요타는 중장기적으로 현지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현지에서 개발하고 생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관세에 대한 민감한 반응보다는 엇갈리는 기대와 경계 속에서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영권 분쟁, 또 유상증자 등 개별 기업들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모시고 국내 증시 대응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요 약간 이제 미국과 중국의 요 스위스에서 있었던 무역 협상, 네. 관세 합의, 요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뭐랄까요, 엇박자들이 좀 나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시큰둥했는데 일본은 날아갔고 네. 니케이가 오늘은 우리가 좋은 반면에 또 일본은 좀 그거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별로 약간 이제 이 뉴스를 소화하는데 좀 약간 차별화가 나타난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높았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증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높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5%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고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6% 정도가 예,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도 수익 전환이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7%, 8%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엔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5월 초와 뭐 4월 달에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과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5% 올라왔다라는 것, 저점대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다라는 부분과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중에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조금 더 유입될 경우에는 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던 부분들이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엔터 관련주라든지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번 주에 그 미중 합의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계속해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약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몇몇 특정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순환매가 거의 한 번씩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만약에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 바뀐 것은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쪽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상반기 때 좋았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같이 가져가 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선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기업들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보니까 한진칼이 어제도 상한가고 오늘도 상한가인데 이게 지금 와. 이대주주가 호반 그룹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대주주가 뭔가 지금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분을 매입하니까 이게 회장하고 지분 격차가 1%포인트밖에 안 네. 난다면서요. 예. 뭐 지금 계속해서 매집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매집. 네. 지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로 네. 인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최대 주주와의 네. 지분율 격차가 거의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원태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2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호반그룹이 18%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경영권 분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작년에도 왜 고려아연 사태 때 네. 경영권 분쟁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왔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도 전 지금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사실 증시가 생긴 이래로 항상 시장에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됐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형 기업들이 그런 경영권 분쟁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같이 붙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꺾인다라는 관점보다는 주가의 시세 자체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주식 매매 경력 자체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다음에도 내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붙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어느 정도 가져가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영권 분쟁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경우가 사실 그냥 투자 목적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시간이 지나 보면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딱싹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월요일만 해도 8만 9천 원 근방에서 거래되던 한진 칼인데 이게 지금 15만 600원. 와. 아니 그러면은 저 호반그룹이란 데가 아까 뭐 LS도 슬쩍 또 한번 건드려 봤던 것 같은데 진짜 아예 이렇게 해서 일대 주주가 돼서 경영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주식으로 그냥 돈 벌고 말겠다는 걸로 보입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기야 제가 이런 그렇죠.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예. 5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리고 나서 사실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반응이 쑥 누그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진칼과 이 호반그룹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일단 지분이 많이 채워져 있는 건 맞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진칼에 대해서 지분 관련돼서 작년에도 이슈가 한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산업은행에서 예. 한진칼 조원태 회장 측에 대한 손을 들어줬었어요. 아하. 그때 산업은행이 1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도 1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호반그룹과 그 산업은행 간에 어떻게 보면 딜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경영권 분쟁은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지분을 늘리려고 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뭐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을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하기에는 뭐 그런 성격의 자금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를 어떻게 올려가지고 내가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 정말 경영권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대기업들 유상증자 소식 또 나왔던 게 이제 어제 나왔었죠. 포스코퓨처엠 1조 1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는데 뭐 이게 유상증자, 그러니까 이게 자금을 어디에 쓰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주가 자체는 지금 악재로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측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유상증자를 할 만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자체에서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근데 당시에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제 자금을 많이 유치를 했었기 때문에 공장 확장이라든지 캐파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이후에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이 많이 붙지 않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의 흐름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유상증자라는 게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CB 발행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회사채라든지 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주에게 이 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1조 정도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 명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 흑연 음극재 설비 쪽에 대해서 2,700억 정도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전구체 공장에 대한 운용 자금 용도로서 뭐 2,800억 정도를 또 한번 내가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 이제 캐나다 쪽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소재를 미국에서 계속해서 배제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소재에 들어가고 있는 원료들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광물 적격성 심사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 광물을 이용해서 소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관세라든지 규제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임 입장에서는 양극재를 만들든 음극재를 만들든 이 소재단, 광물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들이 나온 과정에서 지금 2차 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유상증자 내용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주주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악재인 것은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기업을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방송국에 오면서 잠깐 레포트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아직까지도 높게 보고 있는 증권사 레포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일단 공장 캐파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이 공장이 전부 다 풀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상증자를 통해서 마련된 자금을 사용하겠다라는 목적은 소재단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광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자금을 통해 가지고 공장을 증설했었던 캐파들이 전부 다 가동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2027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순이익이 있습니다. 그 순이익에서 PER을 50배 정도 준다라고 한다면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PER을 50배 준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2025년도인데 2027년도에 순이익을 땡겨다가 지금 분석하는 것도 저는 사실 앞뒤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을 봤을 때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명분 자체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다만 이제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조에 달하고 있는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천억 근처로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행히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주가가 밀렸던 거에 비해서는 반발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살아있는 종목군들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지인 중에 한때 포스코 홀딩스부터 해갖고 포스코 계열사로 쫙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양반이 요즘은 뭐 쥐포를 비롯해갖고 무슨 포도 안 먹어요. 포도 안 먹는데 뭐 나오지를 못했더라고 아직까지. 아니 근데 이게 뿐만 아니고 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사측의 말을 들어보니까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뭐 이해가 된다라고 하셨지만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제일 듣기 싫은 뉴스가 유상증자라는 거예요. 뭐 좀 갈만하면 나오는 게 유상증자야. 네.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어디 포스코 그런 분이겠습니까? 저 2차 전지 쪽도 뭐시기부터 해가지고 뭐 조금만 뭐 하면 유상증자 언제든지 끄집어낼 그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쪽은 어때요? 여기도 유상증자 얘기 곧 나올 것 같은데. 네, 저도 네. 사실 그게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뭐 저도 이제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기습적인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다라고 예. 하는데, 유상증자가 사실 기습적인 부분들은 항상 기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재물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금성 흐름이 굉장히 좀 결여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포스코홀딩스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에 따른 그 지분에 대해서는 전액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나마 그 모회사가 어쨌든 포스코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부분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의 리스크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가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질 않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ESS 쪽에 대한 부분인데 2023년도에서 4년도로 넘어올 때, 2024년도에서 5년도로 넘어올 때 ESS 쪽에 대한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는 그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예.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게,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런 규제안을 예. 조금이라도 완화한다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중국이 훨훨 날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도 2차 전지 쪽이 좀 안 좋은 모양새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그 단서를 찾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라든지 중국 쪽 관련돼서 매출이 나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고, 사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괜찮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에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중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2차 전지를 볼 때는 반드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ESS 쪽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내년에 넘어갈 때는 살짝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좀 여쭤볼게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매출액 같은 경우 역대 최대고 기술 수출 효과라고 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해석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뭐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죠. 네. 그래서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줬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알테오젠이 밀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상이 됐었던 영업이익보다 잘 나왔고, 앞으로도 이 제형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다양한 제약사에 많이 쓰일 것이다. 적응성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으로 인해서 앞으로 로열티를 수령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캐파는 많이 열려있다. 룸은 많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들을 면밀하게 해서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업황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을 예상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고 그 이상의 실적이 나왔지만 지금 자금의 이런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다른 쪽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상반기라든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라도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금리 예.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여기서 좀 꺾인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 자체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저는 올해 연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한두 달 정도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알테오젠도 동등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개 없습니다만 해운주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이렇게 막 관세 유예 동안에 좀 바쁘게 실어 날려야 될 것 근데 같은데. 소장님 저희 오늘 생방송이라서 말을 또 끊으려 하시는구나. 아니 47분이 넘어가지고요. 네, 다음 네. 출연하실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오늘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2% 하락이고 코스피는 0.58%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힘이 괜찮네요. 지금
그러네요. SK 하이닉스. 네. 예, 맞아요. 외국인들이 뭐 현선물 사고 있으니까. 근데 늘리지는 않는 분위기인데 또 오고 가면 또 모르니까.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